이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 선거에서도 적용되었던 공천 룰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함부로 장난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하시고 되돌아봐 주십시오. 민주당의 공천 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공천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100점 만점에 15점씩 자기들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한 게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공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1년 전에 아주 세세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서 객관적인 3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출직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만들어진 세세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작년 10월, 11월, 12월에 이미 다 평가돼서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무슨 평가가 부당해서 탈당해가지고 저 상대방 당으로 갔다는 그분, 모질입니다. 그분이 자기 윤리 점수 빵점 맞아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평가 시스템에는 공직자 윤리에 1000점 만점에 50점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5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또 그 평가 기준에 의하면 성비위, 음주운전, 채용비리 같은 이 5대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50점을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후보는 여러분이 언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채용비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고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50점을 감점한 것입니다. 그래서 50점이 감점됐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 점수가 0점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0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과 언론들 일부 야합해서 이게 마치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마치 부당한 평가를 한 것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께서 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가받은 분들 중에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당신하고 무슨 척이 졌다고 이렇게 했느냐고 저한테 항의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컷오프 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나를 하위 점수 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줬냐? 이러는 분 계셨어요. 본인은 각오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고맙다 이러길래 제가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15명의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이니 나도 그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을 했느니 무슨 측근을 공천했느니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제 측근 중에 공천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당수 추천 받았습니까?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서 단수가 되었거나 맞아.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아서 아, 진짜. 어쩔 수 없이 단수한 경우가 있기는 해도 오히려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불이익받고 컷오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 머리에 지금 번뜩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억울합니다. 목포에서 저기 완도에서 광주에서 전북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수없이 저에 대해서 도움 줬던 분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엄정하게 심사해서 혹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혜택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다 용인했습니다. 공관위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나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부당하게 측근을 공천한 게 있는지, 부당하게 측근한테 이익을 준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가 없다 보니까 결국 권향여 후보의 길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제 아내의 비서입니까?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회 거기 후보 비서실에 한 역할 부실장을 맡은 것 뿐인데 그걸 비서로 만들어 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공천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두 번째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다선 중진들이 이 선으로 좀 물러나고 젊은 신진 기회들에게 기회를 주라. 이 국민적 요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해 보십시오.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들께서 일부는 불출마하시고 일부는 안타깝게도 컷오프 되시고 또 일부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다 돌려막기 공천하고 현역 불패하고 전부 다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재의결 막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다면 특검 방해 공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진들 다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 경선 기회 갖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많은 수의 다선 중진들이 불출마 또는 컷오프 경선 탈락 이렇게 물러나시면서 불평의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홍이라는 둥, 분열이라는 둥, 무슨 측근을 위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선 과정에서 현역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분 빼고 지금까지 경선한 분 중에 모든 현역이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역들 쉽게 당선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명 동시에 경선해 가지고 1등
하는 방식으로 하면 다 현역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경선을 하게 했고, 원칙적으로 양자 경선을 하게 만들었고, 1대1 경선을 하게 했고, 3인 이상이 경선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께서 많이 억울해들 하십니다. 그 결과로 많은 분들이 탈락하고 당의 공천 시스템을 원망하고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의 가까운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고 구축했다 이렇게 헛소문 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공정한 공천은 기득의 권리를, 기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손해입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도전하는 사람들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을 부축해서 함께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선하고 원칙적으로 양자 대결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결선을 하게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의원들께서 탈락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새 살이, 새 순이 돋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 아픔의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부당하게 탄압을 가해서 그런 것처럼 조작해서야 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당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담합을 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우리 민주당의 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고 정당하고 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폄훼하고 왜곡하고 조작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그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지지자와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진실을 여러분만이 알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못된 언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꼭 전달해 주십시오. 허구에 조작된 왜곡에 속지 마시고 진실을 전달해서 이 못된 폭압정권,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들의 이 실정을 국민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